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상포진인데요. 대상포진이 심해지면 신경이 손상되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대상포진과 신경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최은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실 주변을 살펴보면 대상포진은 그렇게까지 드문 질환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방치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라고 들었습니다. 우선 대상포진이 뭔지부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대상포진은 그 띠 모양의 발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한 곳에 통증과 함께 그 신경절에 연결된 그 각각의 신경을 따라서 굉장히 특징적인 줄무늬 모양의 발진하고 수포가 일어나고요. 그 네. 수포와 더불어서 통증이 매우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뭐 칼로 베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바람이 스쳐도 아파요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예. 실제로 외래에서 이제 속옷 같은 것, 이제 옷 같은 것을 착용을 못 하시고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옷이 닿는 것도 자극이 되어서 아프시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저희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이제 수두 바이러스를 한번 앓고 지나가면 몸 안에 신경절 내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뭐 이럴 때 다시 세포막을 깨고 바이러스가 나와서 신경절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럼 그 신경이 끝이 피부에 닿게 되는데 그 부위에 수포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포진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통증 때문이잖아요. 처음 발생했을 때 그 통증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포랑 통증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통증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수포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의료진도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통증으로 처음에 찾아오시는데 수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면 진단을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상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을 볼 때 처음에 그냥 전신이 막 몸살처럼 아프면서 며칠 지났더니 어느 특정 부에 수포가 나왔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포가 나올 부위가 띠가 두르듯이 통증이 심하다가 수포가 나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만 느끼다가 수포를 발견을 못하시면 진단이 굉장히 늦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몸살이나 이제 근육통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평소와 같지 않게 약으로 듣지 않거나 굉장히 심하시면 그 머리부터 두피부터 발끝까지 수포 발생은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수포가 나오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꽤 심한 강도로 몸살을 앓는 경우엔 두피까지 꼼꼼하게 피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대상포진 수포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어딘가요? 네, 혹시 지금 표가 보이시나요? 자, 이제 지금 들어가야 할 텐데요. 네네네. 그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 흉부 신경절 부위라고 해가지고요. 몸통, 이게 가슴 부위 주변이 가장 많습니다. 그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안면 부위인데, 안면 부위 중에서도 이렇게 눈썹 위에 이마하고 두피를 좀 포함하는 부위에 수포가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포의 특징은 이제 주로 사진에서 이제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몇 개씩 몰려서 수포가 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빨간 피부 부위 위에 물집이 잡히는데요. 마치 이렇게 안쪽에 찰랑찰랑하게 뭐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저희가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수포가 특징적입니다. 요즘은 대상포진이 흔하다 보니까 대상포진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수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네. 특징적인 이런 수포 모양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완부, 팔 앞쪽이나 손, 발, 이렇게 저희 몸의 말초 부위에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대상포진이 이제 흔하게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상포진에 특별히 잘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이 말은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상포진은 그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분들께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20에서 50세 성인에서는 1000명당 한 2.5명이 발생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60세 이상에서는 1000명당 7.8명이 발생을 하니까요. 네. 두세 배 정도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 30대 환자들의 발병이 굉장히 많고 외래를 찾아오시는 빈도수가 몇 년 전보다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60대 이상의 환자가 굉장히 압도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별로 보자면 그 폐경기 여성이 남성보다 굉장히 많고
호르몬 수치 때문이라고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전이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좀 일반적인 일반 인구들의 하나는 문제고요.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대상포진 발병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게 앞서서 말씀드린 연령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뭐 수술을 받으셨거나 외상을 최근에 겪었거나 아니면 암 치료를 이제 받고 있는 항암 치료 중에 환자거나 아니면 면역 결핍성 질환이라고 해서 에이즈 같은 질환에 이완되어 있다면 그 좀 특수한 상황이지만 대상포진에 이완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네. 또 하나 이제 젊은 분들은 뭐 연령이 높은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특수한 상황도 아니라고 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두세 달 전부터 굉장히 과로에 시달렸거나 스트레스가 있으셨거나 평상시보다 피곤한 정도가 굉장히 그 역치를 넘어갔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면역력 저하가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젊은 사람도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대상포진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네, 대상포진 치료에 있어서 아까 제가 이제 진단을 할 때도 통증이 먼저 나오고 수포가 나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때 이제 포진이 발생되면 가장 급한 것이 항바이러스제를 72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3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재빨리 투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감염 초기에 저희가 이제 요즘에 뭐 코비드-19 바이러스 얘기도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막 증폭을 해서 본인의 힘을 키우거든요. 네. 그럴 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해서 억제를 해주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신경통 같은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네. 네. 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는데 그런데 이 대상포진을 치료받고 물집 그러니까 수포가 다 사라졌는데도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물집은 사라졌지만 통증은 계속되는 경우 이건 완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좀 기준은 애매하지만 그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하시고 나서 그 아까 찰랑찰랑 그 농이 찼던 수포가 터지고 그 위에 가피가 않습니다. 상처가 않으면 그게 2, 3주 내에 대부분 끝나고 통증도 함께 종료가 되는 게 정상적인데요. 그렇지 않고 피부 병변이 다 나았는데도 통증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대상포진이라 부르지 않고 대상포진을 신경통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대상포진이 아니고 신경통으로 넘어간 것이고 대상포진은 완치가 된 것인데 신경통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 수포가 사라지고 상처가 않고 딱지가 떨어졌는데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거 신경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이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거의 신경통으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또 주로 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대상포진이 이제 잘 걸리시는 분들은 또 앞쪽에서 대상포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통에 잘 이완되는 분들은 노인 환자에게서 이것도 또 서글프게도 높습니다. 그래서 네. 대상포진에 이제 걸린 후에 40대에서는 한 10%, 10분 중에 1분 정도만 신경통으로 넘어가고 9분은 괜찮으신데 70대 이상에서는 10분이 걸리시면 5분 정도 이상이 신경통으로 이완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령 이외에도 발진이 이렇게 두세 개씩 조금씩 나는 분들도 있고요. 발진이 띠를 두른 듯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상처를 열어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통증이 심하고 신경통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안면부. 이 얼굴 부위가 제가 두 번째로 높은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면 부위가 신경통 이완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대상포진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는데 대상포진이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최은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